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늦춰보자는 의미인 슬로우 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점점 변해가는 외모와 신체 변화로 자신감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몸의 노화 시기를 늦출 수는 없을까요? 기미 때문에 피부가 항상 늘 좀 어두운 편이고 얼굴에 살이 없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 늘 앙상해 보였던 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주름살도 좀 생기고 그리고 얼굴의 탄력도 좀 떨어지고 검버섯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 피부가 얇다 보니까 주름 그리고 약간 몰랐던 기미 같은 거 노화를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얼굴인데요. 피부 노화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알고 노화 진행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10년을 더 젊게 보일 수 있는 비결에 대해 황성환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피부 노화의 진행 과정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칩니다. 젊을 때는 제일 왼쪽 사진처럼 이제 주름도 별로 없고 얼굴 라인이 선명하면서 볼에 이제 살도 있고 얼굴이 별로 처지지 않은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피부 콜라겐이 감소하게 됩니다. 성병 관계없이 한 20대부터 이제 감소를 시작해서 이제 한 60대, 8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화에 이제 콜라겐 감소가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요. 이 콜라겐이라는 게 피부층 안에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충분한 피부는 좀 탄탄하고 탄력 있고 두께감이 좀 있다고 치면 콜라겐이 없어지면 이 주변의 피부를 지지하는 구조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이제 잔주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콜라겐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전체적인 이제 골격과 이제 구조의 변화인데 젊을 때 얼굴에 비해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얼굴에서도 턱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 아래쪽에 이제 지방이 더 쌓이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더 이제 처진 형태를 보이게 되고 그에 반해서 이제 뭐 볼이라든지 또 팔자주름이라든지 뭐 관자놀이 그리고 눈밑 이런 쪽에 이제 깊은 부위에 위치한 지방들은 오히려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얼굴은 피부가 꺼져 보이면서 밑으로 이제 처져서 목이나 이제 이런 데 이중턱이 생기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뼈에 대한 변화도 나오는데 이제 젊을 때보다 이제 골격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눈 옆에 보이는 관자놀이가 더 움푹 꺼지게 되고 그리고 턱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보통 지지를 해주는 전체적인 골격 자체가 줄기 때문에 거기 있던 지방이나 살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처진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피부가 얇아지면서 이제 얼굴에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런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같은 이런 지지 구조가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수분 같은 것도 훨씬 로스가 빠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건조함을 느끼게 되고 또 피부가 얇아짐을 느끼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썼던 근육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뭐 이마나 미간이나 눈가나 콧등 같은 부위에 주름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턱이나 목 부위에 지방이나 처진 부위가 증가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이제 목에 또 하중을 받기 때문에 목에 있는 이제 가루주름, 굵은 주름도 더 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뭐 대인 기피라든지 뭐 자신감이 좀 상실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표정 주름들이 좀 강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근육의 움직임을 좀 줄여서 우리가 이제 피부 표정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또 잔잔한 이제 표정을 짓는 부위의 주름을 줄이는 그런 치료들이 있고요. 콜라겐이나 뭐 엘라스틴 이런 것들 피부의 지지 구조들이 줄어드는 거는 뭐 고주파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리프팅으로 이제 진피내에 우리가 자극을 하게 되면 이 섬유 모세포에서 이제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심부 깊은 층에 있는 정상적인 볼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이마나 관자 같이 얼굴에 이제 탄력을 주고 피부 볼륨을 결정하는 그런 쪽에 이제 지방이 없어진 것들은 뭐 히알루론산을 직접 이제 주사한다든지 PDLA나 뭐 이런 콜라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맞춰서 이제 적절한 그 스킨 부스터를 사용함으로써 콜라겐을 더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위에 더 만들어 준다든지 뭐
볼륨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시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바람 때문인지 더 건조해진 한겨울의 어느 날, 주연아 씨는 오늘 큰 결심을 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년 전 다른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효과가 없어 잊고 있다 최근 다시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얼굴에 살이 좀 없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 상담을 했었는데 딱히 주사 시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리프팅이랑 레이저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었는데 사실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치료를 하고 나서도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뒤로는 피부과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더라고요. 기미 때문에 피부가 항상 늘 좀 어두운 편이고 얼굴에 살이 없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 늘 앙상해 보였던 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 늘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을 늘상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신감도 너무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때 12월 1일 날 처음 오셨어가지고 미리 이제 보툴린 톡신이라고 얼굴 피부 근육을 좀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주는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고주파랑 좀 받았었는데 또 얼굴도 좀 환해지신 것 같고요, 맞죠? 그다음에 이마나 이런데 주름도 좀 덜 잡히신 것 같거든요. 예,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오늘 치료하는 거는 그 이제 초음파랑 고주파 리프팅 하고요. 요거 이제 얼굴에 콜라겐을 좀 자극해가지고 얼굴이 좀 더 탱글탱글하게 좀 덜 처지게, 특히 이제 팔자주름 바깥쪽이나 입 요 바깥쪽은 그 지방 같은 게 좀 처지거나 이제 몰려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실 거고, 관자놀이하고 이제 앞에 볼하고 이런 데 좀 채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얼굴이 예뻐지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래 이제 이목구비가 예쁘셔서 제 생각에 좀 교정만 하면 훨씬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48세 여자분이시고 이마라든지 미간이라든지 눈가 이런 이제 표정을 짓는 부위에 다 이제 표정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노화로 인한 표정을 많이 지음에 따라서 잔주름이 생긴 상태고, 지금 눈썹 바깥쪽에 보시면 이게 꺼진 느낌이 보이시죠? 눈밑이라든지 팔자주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입 쪽 바깥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심부볼이라고 부르는 이쪽에 다 이제 볼륨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 처음 내원하셨을 때 그 보툴린 톡신으로 이제 시술해서 이마나 미간이나 눈가 쪽에 이제 표정 주름으로 인한 생기는 주름들을 좀 완화시켜 놓은 상태고요.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얼굴 볼륨이 꺼진 부위에 히알루론산 볼륨 주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얼굴살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오늘 이거를 이제 히알루론산 볼륨 주사로 채우고, 고주파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안쪽에 환경들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 진피 안쪽에, 피부 안쪽에 있는 색소를 만드는 그런 세포들도 좀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뭐 기미라든지 피부 톤의 이제 어두운 거, 그리고 볼 가운데 있는 홍조, 이런 것들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의 층이 보면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집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제 표피랑,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이제 노랗게 보이는 여기가 지방층이고, 그 사이에 진피층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모발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그리고 피지를 만드는 이제 피지샘이라는 기관도 있고, 또 색소의 생성에 관여하는 세포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세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고주파 리프팅의 원리는 이 진피층이라는 곳에 다 이제 고르게 열을 전달해서 이 진피층의 좀 환경을 개선시키고, 결과적으로 이제 섬유 모세포라는 걸 자극해서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피부가 좀 탄력 있게 만들고, 주름도 좀 개선시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공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이제 피부 질감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아 씨는 고주파 리프팅 시술을 받고 있는데요. 주름을 억제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진피층 안에 이제 열을 이제 고르게 전달해서 피부 안쪽에 이제 환경도 좀 좋게 만들고요. 기미에도 효과가 있고, 주름이나 이제 탄력도 좀 같이 좋아지는 그런 장비거든요. 고주파 리프팅 시술은 강력한 열 성분을 진피층과 피하 지방 내 결합 조직까지 전달해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열 에너지를 가하는 동안 피부 표면은 냉각으로 보호돼 표피 손상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고주파 시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층에 열을 전달하는 시술이니까 얼굴이 약간 좀 화끈거리시거나 뜨거운 감이 있으셔도 열감이 있으셔도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막 식히려고 하시거나 너무 차가운 곳에 노출되시거나 이러면 좀 좋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볼륨을 넣는 시술이랑 탄력 리프팅을 위해서 이제 하는 시술이랑 이런 것들 다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뭐 1년 뭐 이 정도 간격으로 오셔가지고 예전 상태랑 이제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 또 이제 예전에 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뭐 나빠진 경과가 없으면 또 이제 그 다음 시기에 다시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이제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빠르면 6개월, 뭐 아니면 한 1년 간격으로 하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받아주면 이제 피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촬영하기 일주일 전에 그 이제 표정 부위 주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이제 보툴림 톡신 주사를 맞았고요. 오늘 이제 그 콜라겐 형성을 위한 고주파 시술 그리고 이제 지방층이 꺼진 거에 대한 이제 히알루론산 볼륨 주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굴의 노화 관련된 요소들은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도 이제 기미가 좀 심하신 편이었고 또 이제 뭐 얼굴에 홍조나 이런 거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레이저 시술들을 주기적으로 좀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저했던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증도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았고 저처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도전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도 매년 와서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시술이 있으면 또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 오래 유지되겠죠? 스스로 보수적인 남자라 말하는 박응호 씨는 그래서인지 이렇게 피부과에 앉아있는 것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얼굴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 용기를 내어 이렇게 피부과를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자가 피부과 가서 피부 관리받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나이도 좀 들어 보이고 그리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애가 아빠 요즘은 뭐 남자고 여자고 피부 관리 다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내방하게 됐습니다. 그 주름살도 좀 생기고 그리고 얼굴에 탄력도 좀 떨어지고 금버섯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어떤 순간부터 얼굴에 살이 좀 빠져 보인다 그러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또 애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얼굴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응호 고객님이시죠? 네. 네. 지금 얼굴에 이제 전체적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얼굴살이 네. 없으신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입 바로 옆에 여기를 이제 심부볼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쪽에 이제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 사진 보니까 이제 젊을 때는 엄청 이제 살이 이제 없는 게 아니셨는데 네. 최근 들어서 살이 이제 많이 빠지신 것도 있으신가 봐요. 그때보다. 예. 찍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얼굴 살이 잘 안 찌더라고요. 네, 이 정도 변하면 네, 뭐 주변에서 네. 그런 말 하실만 하네요. 제가 네. 봐도. 그리고 이제 얼굴에 또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모공이 많이 넓어져 있는 상태라서 네. 탄력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킨 부스터 PDLA라는 성분인데 네. 이거는 얼굴에 이제 주사하고 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얼굴 안쪽에서 이제 살만 이제 좀 차오르게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피부 바깥층에 우리가 이제 하는 치료고 피부 안쪽에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원래 또 우리 피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주사로 실제로 이제 살이 그 부위에 생긴 것처럼 이렇게 시술할 거거든요. 그 박응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젊을 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이제 얼굴이 호남이시고 이목구비가 이제 잘생기신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노화가 되면서 눈밑이라든지 뭐 팔자, 특히 보면 이제 관자놀이나 옆에 볼이 이제 되게 살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환자분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먹으면 이제 살이 찌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중도 많이 늘려 보셨는데 뭐 복부나 이제 허리나 이런 쪽만 살이 찌시고 얼굴은 거의 이제 살이 안 찌셔서 그냥 포기하고 지내시다가 아드님께서 이제 의사하셔가지고 아드님한테 소개를 받고 이제 내원하신 분인데 그 살을 찌울 수 있는 게 뭐 히알루론산 볼륨 주사나 혹은 이제 뭐 PDLA나
뭐 이제 PCL이나 다양한 이제 콜라겐이 차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의 시술로 끝날 수 있는 히알루론산 보충 주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에 비해서 뭐 모공이라든지 얼굴 색소라든지 그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PDLA라고 하는 모공이라든지 뭐 피부 결이라든지 전반적인 또 피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사 시술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술 부위를 꼼꼼히 점검하는 황성환 원장. 곧 시술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시술은 얼굴의 볼륨을 채워주는 히알루론산 볼륨 주사인데요. 피부 볼륨을 형성하는 히알루론산을 꺼진 부위나 패인 부위에 치료했을 때 피부를 올려주고 채워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얼굴 한번 보실게요. 거울 가지고 우리 한쪽 한 것만 한번 볼게요. 우리 이쪽이 이제 새로 우리 오늘 시술한 얼굴이고요. 팔자주름도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볼에 이제 살들이 좀 생겼거든요. 사실 이제 원래라면 이거보다 좀 더 하는데 원래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막 통통한 얼굴이 되면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왼쪽 얼굴 정도로 하고 필요하면 좀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수술하겠습니다. 스킨 부스터 시술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며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스킨 부스터 시술은 피부 속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피부 속 보습 강화는 물론 잔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보니까 그 예전에 젊었을 때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만 잘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얼굴은 뭐 부모로부터 물려갔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굴은 본인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고 예전에 좀 활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에서 이 먼 곳까지 병원에 다니는 손현지 씨는 처음에 너무 멀어 걱정도 많았지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을 만큼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피부도 좀 좋고 얼굴도 예쁘단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딸아이 학교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어찌나 다 젊고 피부가 반짝반짝한지 그래서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이래선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직장 동료가 강력하게 추천해준 이 병원 소개를 받고 그 멀지만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피부가 얇다 보니까 주름 그리고 약간 몰랐던 기미 같은 거 병원에서 와서 보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메이크업 없는 제 얼굴을 보고 이게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빨리 뭔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한번 얼굴 직접 제가 한번 볼까요? 네네. 제일 좀 신경 쓰이시는 부분은 어디세요? 잔주름이요. 잔주름 부분이 네네. 피부가 얇고 조금 민감한 편이셔서 네네. 아마 이제 잔주름이 많고 이마나 이제 앞볼, 그다음에 옆볼 꺼진 부분, 입 주변 이런 데 잔주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이 옆쪽 보면 이렇게 좀 네. 꺼진 부분들도 있으셔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히알루론산 네. 이제 볼륨 주사로 조금 채울 거고요. 그다음에 입 주변이나 이 아래쪽 주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많이 얇고 전체적으로 이제 진피층 환경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여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고주파 레이저로 좀 해결을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목하고 턱 부분이 조금 둔해 보이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초음파 리프팅으로 좀 해결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이제 피부가 굉장히 얇고 장벽이 많이 좀 무너지신 상태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해결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지 환자분은 피부가 많이 얇고 그 다음에 좀 민감한 상태 그리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셔가지고 일상생활 하실 때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상태로 일상생활에 자신감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로 오셨어요. 손현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피부가 많이 얇고 좀 퀭해 보이는 인상, 볼륨이 많이 이제 빠져 있고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기력이 없고 생기가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불편감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이마나 관자 부분, 볼 부위 이런 볼륨감이 많이 떨어진 부분에 히알루론산 볼륨 주사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PDLLA라는 성분을 주사해서 콜라겐에 대한 합성을 돕고 전체적으로 많이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분 그리고 자글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고주파 리프팅을 사용해서 진피층의 환경 개선을 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늘어진 부분, 라인이 정리가 안 되고 깨끗해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초음파 리프팅을 얼굴 전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면 이 아래쪽으로 좀 처져 있으시고 입 아래쪽도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이쪽 부분 좀 올린다 보시면 되고 꺼지거나 꺼질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체크해서 들어갈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 계속 이쪽이 늘어지기 때문에 목하고 턱하고 붙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이 좀 늘어진 느낌이 있으실 건데 이쪽도 같이 좀 타이트닝 시켜드릴게요. 오늘 현지 씨가 받는 시술은 초음파 리프팅입니다. 시술할 영역을 표시한 후 시술이 시작되었는데요.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 속 깊은 근막층까지 미세한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고주파 리프팅은 표피랑 피하지방 사이에 진피층에 이제 열 에너지를 고르게 전달해서 그쪽에 있는 소기관이라든지 세포를 안정화시키고 진피층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음파 리프팅의 경우에는 실제로 진피층, 그다음 피하지방, 근막층, 그러니까 여러 범위에 거쳐서 열 에너지를 줘서 전체적으로 타이트닝 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주파 리프팅의 경우에는 피부 장벽을 좋아지게 하고 실제로 진피층 환경을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뭐 얼굴이 어둡거나 혹은 뭐 붉어져 있거나 피부가 너무 얇아서 잘 뒤집어진다거나 민감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같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리프팅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처지고 늘어지고 넓적해진 얼굴에 얼굴 라인을 정리하고 실제로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들도 있어서 턱 라인이나 입 아래쪽, 이중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굴 라인을 전체적으로 갸름하게 이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마치 크림을 바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나 이런 약간 불안감 같은 것도 훨씬 덜하고 편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딸아이들 그 학교 행사나 참관 수업이나 갔을 때 다른 엄마들처럼 자신감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눈을 많이 비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이제 자기가 많이 뭐 엎드려 잔다, 이런 이제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이제 주름이 생겼다고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얼굴에 이제 보습을 충분히 해준다든지 선크림을 바르는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본인 얼굴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게 또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이제 시술들이나 치료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받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 얼굴 상태는 어떤 시술이 적당하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뭐 일상생활 불편함이나 또 이게 뒤에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총체적인 설명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 전문이면서 또 저 이제 시술을 잘 할 수 있는,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시술을 받으셔야 향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피부에 영양과 수분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이미 진행된 피부 노화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피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치아는 아주 작은 크기로 입안에 있지만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해 하나라도 없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가 되면서 치아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치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요. 부분 털기 하다가 이제 털리를 하니까 이렇게 식사하거나 하면 뭐 고기 같은 건 당연히 못 씹고 음식이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음식 먹는 거에 조금 기르거나 이러면은 꼭꼭 씹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화 부분에도 좀 불량이 있고 밤으로는 빼놓고 이제 낮에는 아침에는 낑긋고 이제 이 불편을 말도 못하고 또 고정대가 안 있고 이제 흔들거리는 그게 좀 많이 안 좋대요. 우리 신체 기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곳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치아는 더욱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영구치는 재생 능력이 없어 망가지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오늘은 최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전체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이향면, 양희경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아가 빠지면 과거에는 양쪽의 치아를 삭제를 해서 브리지라는 것을 했었는데 브리지를 하다 보니 치아를 많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치아가 많이 손상되고 결국 걸었던 치아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게 돼 점점 치아를 소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부분 틀니를 할 수도 있고 또 틀니와 임플란트에 장치를 붙여서 틀니를 입안에 고정하는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요한 최소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고 고정성 보충물을 장착하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 시스템이라는 게 개발되었는데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다 발치를 하고 전체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란 전체 임플란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과 디지털을 적용시킨 겁니다. 미리 구강 스캐너와 CT 촬영으로 환자의 구강 상태를 컴퓨터에 완벽하게 재현시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서 4개에서 6개 정도 필요한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가이드를 이용하여 절개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심고 또 그와 동시에 보철물이 완성될 때까지 틀니가 아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3D 프린트로 미리 만들어진 고정성 임시 보철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철물까지도 컴퓨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지털로 제작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일반적인 전체 임플란트 시술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전체 디지털 프라치 시스템은 먼저 환자분께서 시술 전에 CT랑 구강 스캐너 촬영하기 위해서 한번 내원하시는데요. 이때 얻은 자료로 저희는 시술날 사용될 수술 가이드하고 보철물을 미리 컴퓨터 모의 시술을 이렇게 합니다. 이 컴퓨터 모의 시술하면서 저희가 뼈 이식을 해야 될지 어디에 심어야 될지 이런 거를 정하게 됩니다. 해서 이런 보철물과 가이드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내원하셨을 때 저희가 미리 만들어진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이용해서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치조골 이식수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후에 미리 만들어진 이런 보철물들을 식립하고 난 뒤에 바로 장착해 드리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을 하고 보철물 장착까지 하는데 보통 한 2-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 이 프라치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시술에 대한 그리고 치아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없애줄 수가 있고요. 이런 많은 편리함으로 효율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만의 따뜻한 햇볕이 기분 좋은 목요일 오전. 진료를 기다리는 유창우 씨의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프라치 시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젊었을 때부터 치아가 빠져 틀니를 사용한 창우 씨는 그 틀니도 제대로 맞지 않아 틀니용 임시 접착제까지 사용할 만큼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가 하나 빠지니까 한 5년에 걸쳐가지고 그냥 하나씩 빠지더라고요.
부분 터비 하다가 이제 틀니를 하니까 저는 뭐 불편한 게 너무 많죠. 이렇게 식사하거나 하면 뭐 고기 같은 건 당연히 못 씹고 음식이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거의 사람들하고 할 때는 이제 먹지를 못했지. 그 임플란트보다는 뭐 프라치가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편하게 상담받으러 왔다가 좀 신뢰가 많이 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의 수술 과정을 통해 환자의 골질, 신경 위치 등을 파악해 수술 계획을 세웠는데요. 수술이 시작되기 전 2학년 원장과 양희경 원장이 함께 가이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의 구강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 더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CT 촬영으로 구강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창호 씨는 잇몸뼈도 좋지 않아 구강 상태 검사를 더 정밀하게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수술 날입니다. 오늘 전에 스캔하고 다 이제 CT 찍어서 이게 미리 분석을 해서 미리 만들어진 가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넣고 사진을 찍고 이를 넣을 겁니다. 오늘 임플란트 심고 바로 넣을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물어 보세요. 보세요. 잘 다물어 보세요. 더 다물어 보세요. 네, 네,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이대로 사진을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술하실 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가 안 좋아서 계속 이가 빠지고 해서 젊었을 때부터 부분 틀니를 하셨다가 중간에는 다 발치를 하고 전체 틀니를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틀니를 오래 하다 보니 틀니가 헐거워서 잘 맞지도 않고 결국은 틀니 접착제를 이용해서 외출할 때만 틀니를 쓰고 계신 분인데 보시다시피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안에 치아가 없다 보니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입을 벌려도 치아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상하악 치아가 전부 다 소실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 치아이 원래 있던 높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높이를 만드는 장치를 먼저 만들고 컴퓨터에서 치아 배열을 하고 CT를 찍어서 하악도 제일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것을 플래닝하고 그리고 상악도 플래닝을 해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를 끼고 오늘 수술을 할 것이고요. 고정성 보철물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수술을 하고 환자 입안에 오늘 끼울 생각입니다. 오늘 수술은 먼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시 치아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가이드라인 그대로 식립 과정을 진행하므로 오차가 매우 적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절제 과정이 삭제되고 필요한 부위에 작은 홈을 내 식립을 진행하게 되니 그만큼 출혈이나 붓기, 통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감염의 우려 또한 적어진다고 합니다. 이분은 생각보다 뼈가 좋아서 상악하악 그 임플란트 시술하는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렸고 미리 디지털로 다 분석을 해서 위치를 찾아서 가이드로 수술했기 때문에 아주 가지런하게 제 위치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미리 3D 프린트로 미리 만들어진 1차 보철물이 들어갈 것이고 그 보철물을 구강 내 체결하고 다시 디지털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 더 환자 마음에 들게 아니면 환자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2차 보철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한 2달쯤 있다가 완전한 아주 단단한 고정성 보철물이 들어가면 끝입니다. 임플란트는 지금 심었다고 해서 바로 이 뼈에 붙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시간은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너무 딱딱한 음식 말고 좀 유동식으로 드셔주시고 하면 아무 탈 없이 마지막 그 보철물을 넣어서 음식을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양희경 원장이 임시 치아를 체결하는데요.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는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안 힘드셨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오늘 임플란트는 잘 심겨졌고 오늘 바로 이 머리를 넣어드릴게요. 보철물 넣어서 끼고 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끼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고정을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조금 편하실 거예요. 거울 한번 보세요. 이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해드리면은 며칠 또 사용을 해보시고 미세한 조정을 몇 번 하고 난 뒤에 또 본의를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족들하고 항상 뭐 고깃집 가면 대패도 못 먹고 차돌박이도 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 뭐 마음껏 같이 먹고 뭐 시간하고 비용 들여가지고 했으니까 앞으로 관리 잘해가지고 이런 고초를 안 겪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몇 달 전 프라치 시술을 받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장재곤 씨는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치과라면 벌벌 떨던 그가 이제는 무섭지 않다고 하는데요. 프라치 시술을 받고 변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가 안 좋아서 여러 군데 그 치과에 소개를 받아서 갔었는데 임플란트가 좀 힘들다고 틀니를 권유하더라고요. 좀 까다롭다 하더라고 이쪽은. 그래서 여기를 소개받아서 여기 와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위에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치료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두려움이 컸었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이 또 굉장히 길다 하더라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뭐 하게 됐다. 음식 먹는 거에 조금 질리거나 이러면은 꼭꼭 씹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화 부분에도 좀 불량이 있고 입에서 이제 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얼굴 좀 잘생기시다고 말씀들 안 하던가요? 훨씬 젊어지시고. 예. 맞지? 예. 제가 봐도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엄청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식사는 잘 하고 계시죠? 예. 네. 이렇게 안에 한 번 더 볼게요. 예. 원 상태가 어땠는지.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셨네요. 좋습니다. 그 치아가 다 만들어졌는데 잘 쓰시고 계신다는 게 다행인데 임플란트도 치아처럼 관리를 안 하면 그 염증이 생기거든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 그래서 항상 양치 잘하시고 오토픽 안 물러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거로 쓰시고 양치하시고 항상 정기적으로 내 옷이라는 날짜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다시 씻어서 깨끗하게 해드리고 오래오래 쓰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분은 2, 3년 전부터 이가 흔들리고 이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겁이 나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일을 하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앞니가 브릿지가 빠져버렸는 거예요. 처음 내온 당시 얼굴 사진인데요. 앞니가 완전히 치아가 다 망가져서 제대로 교합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저희 치과에 오셨습니다. 상악도 이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잇몸이 치주염으로 인해서 다 흔들리고 이가 다 벌어져 있습니다. 하악도 치아가 치주염으로 인해서 제자리 있지가 않아요. 거의 치아가 소실된 상태로 제 치과였었는데 하악은 그나마 뼈가 많이 좀 남아 있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 있는데 상악은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차례대로 발치를 한 뒤에 하악을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 시스템으로 돌려서 가이드를 만들고 하악에 임플란트를 심고 고정성 임시 치아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악의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해서 뼈 이식을 하고 뼈가 완성된 4개월이 지난 뒤에 가이드를 만들어서 상악을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상하악 다 고정성 임시 치아가 들어간 상태로 한 달, 2달 계시다가 이제는 파이널 보충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한 덕분인지 치아 상태가 좋다는 재곤 씨. 오늘도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예방 관리를 받는데요.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 재곤 씨가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여러 사람들 모임에도 자신 있게 참석을 할 수 있고 남 앞에서 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를 다 했으니까
병원에서 해라는 것 잘 준수해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정순 어머니는 프라치 시술을 받은 후 사람들을 만나느라 너무나 바쁘다고 합니다. 이젠 이를 드러내고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이정순 어머니의 얼굴이 더 환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빨이 임플란트 이빨이 털리를 했거든요. 좀 오래되니까는 계속 빼고 닳고 빠지기도 하고 잇몸이 데이기도 하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있었어요. 밤물로는 빼놓고 이제 낮에는 아침에는 낀 굽고 이제 이 불편을 말도 못하고 또 고정대가 안 있고 이제 흔들거리는 그게 좀 많이 안 좋대요. 임플란트 털리가 그게 빼고 달고 하고 고정도 안 되겠고 하니까는 이 이빨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밑에 이빨로 먼저 했어요. 하니까 너무 좋는 거라. 그걸 한 3개월쯤 있다가 위에 이빨로 또 같이 했거든요. 그걸 했더만은 그리 좋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오랜만에 오셨다, 그죠? 네.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너무 좋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또 이거를 오래 잘 쓰기 위해서는 관리도 하고 검진도 받고 청소도 좀 잘해야 되거든요. 네. 어머니 진짜 깨끗하게 잘 하고 계시다. 네, 이거를 쓰다 보면 음식물이 고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을 하듯이 자주 헹궈 주시고 물 나오는 거 있죠? 보관 세정기 그런 것도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고 있어요. 오늘 청소하고 또 안 되는 부위는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5세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치아를 전체적으로 다 상실을 해서 임플란트 틀니를 아래 위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틀니를 잘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틀니에 이게 구조물도 마모가 되고 여기 까맣게 보이는 데가 원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었던 자리였던데 틀니를 빼는데 갑자기 임플란트가 쑥 딸려 나와서 너무 놀랬고 한쪽이 없어지니까 균형도 안 맞고 찌그덩거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를 이제 새로 다시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병원을 이제 보시고 내원하게 되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분이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임플란트를 심는 날 당일날 바로 보철물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을 때 이제 CT 찍고 스캐너를 찍고 난 뒤에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상에 모의 시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원래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2개는 제거를 했습니다. 했는 날 바로 이렇게 보철물을 장착해 드렸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4개의 임플란트 중에 제인 가해 거는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건강하고 방향도 좋고. 근데 앞에 2개는 조금 좋지가 않아서 앞에 2개만 제거를 하고 뒤에 2개는 살려서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6개의 임플란트를 더 심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틀니를 끼고 계셨는데 이렇게 됐고 밑에도 틀니였는데 이런 식으로 고정상에 보철물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요거 임플란트 전용 세척하는 전용 기계거든요. 요걸로 청소 깨끗하게 좀 할게요. 임플란트를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한 가장 쉽고 좋은 방법, 바로 청결한 관리인데요. 치과에서는 이렇게 전용 기계를 이용해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어머니 양치 잘 되고 계신데 그래도 안쪽에 조금 쌓여있는 데 있어서 제가 깨끗하게 해드렸고 하고 그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거울 잡아보시고 눈에 보이는 데는 이런 데는 깨끗하게 잘 되셔요. 근데 이 안쪽은 누구나 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칫솔도 이거를 뒤로 세워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치간 칫솔 있죠? 이거를 여기서도 넣지만 이렇게 구불려서 안쪽에서도 이렇게 양방향으로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강 이제 세정기도 물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거를 팍팍팍팍 하면 안 되고 요 임플란트하고 잇몸 사이에 45도로 해서 딱 쏘되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잇몸 마사지 한다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빼내는 거는 칫솔 하시고 요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잘 되고 계세요. 그리고 오시라 할 때마다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간과 비싼 돈을 들여서 임플란트도 하고 보철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잘된 상태를 오랫동안 잘 쓰기 위해서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를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검진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드린다 하더라도 매일 치과에 내원하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스스로 집에서 유지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이를 닦는 방법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입안의 환경,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칫솔도 종류가 많은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선택을 해드리고 있고 오랫동안 이제 이 보철물과 임플란트를 유지해서 끝까지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떼고 달고 안 하니까는 치이빨 같이 그냥 칫솔하고 씹는 것도 영 좋고 우리 친구들 보면 너무 이쁘졌다 해요. 이 이빨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자신의 치아를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과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으로 치과 진료들이 많이 간편하고 편해졌습니다. 자기 치아가 건강한 분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철, 임플란트 등 많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잘 치료된 상태로 오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잘 유지 관리하여 자신 있는 미소로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의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를 이용한 전체 임플란트로 5번째의 복을 다시 찾으시어 마음껏 자신 있게 웃으시고 또 마음껏 드셔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연치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오래오래 탈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꼼꼼한 양치질은 물론이거니와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에 있어 튼튼하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맞는 치료법 선택하셔서 씹는 즐거움, 활짝 웃는 자신감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